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천안시 이웃들을 위해 2023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 14년째 예배를 드려온 홀리위크가 50시간 연속 예배 중입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2023 성경낭독 녹음 레이스가 많은 교회들의 열띤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정기 성형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출간된 가운데 기독교가 폭력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에 앞장서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가 지역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나섰습니다. 2023 백석 사랑 나눔 대축제가 열린 건데요. 100여 명의 유학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천안시에서 생산된 잡곡 400상자를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투른 글씨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편지 한 장 한 장이 모여 400장의 편지 묶음을 이룹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유학생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사회봉사센터가 23일 진행한 2023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는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또 소외계층,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상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와 함께.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난 2003년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김장을 넘어 생필품 기부 나눔으로 이어졌고 올해 사랑나눔 대축제에서는 잡곡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학생들이 직접 포장한 400개의 상자에는 취약계층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잡곡을 담았습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천안시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천안시에서 생산된 찹쌀과 찰흙미 등 7가지 곡물을 구매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움직여야 활동을 해야 또 그 지역도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좋은 의미에서 하는 그 이벤트이다 보니까 또 힘을 보태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된 베트남 출신 유학생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는데 힘썼습니다. 활동이 너무 의미 있어서 재미하고 도움 올 수 있으니까 기뻤습니다. 학생 대표 김진성 중앙운영위원장은 실천으로 따뜻한 용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학교의 가르침에 맞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의 자그마한 손길로 조금 더 따뜻해지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담고 포장도 하고. 이날 포장된 400상자는 천안시청으로 전달돼 시내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위, 이웃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 집회를 들여온 홀리위크. 올해는 레디컬이란 주제로 50시간 연속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예배로 회복하길 원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평일 늦은 밤 10시, 청년들이 하나둘 가파른 길을 올라 언덕이 작은 교회로 모입니다. 22일 저녁 10시부터 50시간 연속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교회를 비롯해 타 지역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교인들이 130명에 달합니다. 헌신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매해 이기게 해주셨고 더 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늘 기쁨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홀리위크를 통해서 많이 부어주셨고 또 북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처음 받았었거든요. 나 자신의 회복이 아니라 나라와 이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좀 홀리위크만의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삶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홀리위크는 거리와 광장에서부터 부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10년 시작된 집회입니다. 지난 13년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국내 주요 도시의 캠퍼스와 체육관 광장 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홀리위크를 주관하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최상일 목사는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기도와 희생을 재현해보자는 마음으로 홀리위크를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마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작은 모리아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무명의 예배자들 또 마음이 가난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의 갈망을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5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부흥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망 속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50시간 연속 예배인 만큼 김용희 선교사, 최상훈 목사 등 20명의 인도자와 지저스 무브먼트, 워십 얼라이브 등 28개 예배팀이 대거 참여합니다. 예배자들은 레디컬, 즉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성령 충만,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복음 통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 진리 앞에 서는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보 기도자들도 매시간 기도로 동참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 등 쉽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가 제공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활용해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성경 통독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교회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오디오 성경이 제작되는데요.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가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2023 성경 낭독 녹음 레이스가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성경 어플 속 새롭게 도입된 녹음 기능을 활용해 총 102곳의 교회가 참여해 22곳의 교회가 성경 읽기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오디오 성경은 레이스가 종료된 후에도 공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성도들이 힘을 합쳐 3번의 성경 통독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는 남윤호소 전 교인이 함께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말씀 읽기로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길을 조명할 수 있고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인생을 말씀과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통독에 참여한 금정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경 읽기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며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귀로 한번 듣고 또 눈으로 듣고 또 우리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말씀을 녹음한 거 또 들으니까 정말 감회가 남달랐고요. 교회 성도님과 함께 같이 레이스를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시작한 굿TV 릴레이 성경 읽기. 여러 성도들이 하나의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며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굿TV는 12월 중 성경 읽기 레이스 완주교회를 본사로 초청해 교회 성도들의 목소리가 담긴 USB와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성별 확정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성별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벌써부터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나 홀리라이프 대표는 국내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이 완화되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청두 사태처럼 성별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병역 기피 수단이 돼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 신청이 늘어나고 여성 인권 침해를 비롯해 동성혼 합법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단체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성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가 발표한 2022년에서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나온 결과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19건이었던 증오 범죄는 74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교회 방화 사건은 지난해 105건으로 2021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유럽 30개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과 위협, 유적지에 대한 신성 모독과 파괴,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를 낸 기독교 단체는 반기독교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독교가 유대교 다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종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르완다 북에세라 야마타 지역에 위치한 카나지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관을 준공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100명의 학생들이 다니지만 교실 수는 30개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피플은 총 6천만 원을 투입해 교육관을 신축하고 책 걸상 등의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르완다 교육부 사무총장은 교실이 완공됨으로써 카나지 공립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피플 김천수 회장은 카나지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르완다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노회 윤남중 공로목사 기념사위원회가 전주 동산교회에서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신학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전북노회 목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폭을 좀 넓혀서 이런 신학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그래서 좀 신앙 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자로 나선 이영임 목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남중 기념사위원회는 전북노회 출신의 윤남중 공로목사의 신앙과 그 뜻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3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3부는 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1년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유네스코가 현지 시간 22일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아시아 지역 그룹의 신규 회원국으로 한국을 선출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이 가운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정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정부가 23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28배 영향을 미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메탄 감축 로드맵에는 축산부문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현재 13%인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가스관에 생긴 구멍으로 전 세계 배출량 36%를 차지하는 탄루성 배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2045년까지 공공건물 차량 부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탄소 중립 추진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임시 휴전 합의와 관련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24일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24일 이전에는 인질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집트 국영방송 알카이라 TV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일시 휴전 합의가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에 발효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의 교전을 중지하고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등의 합의를 한 것을 놓고 미국 백악관이 연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2일 SNS 계정에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합의가 타결됐다는 글과 함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모든 인질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공식 타결되기 전에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그동안 진행됐던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폭스뉴스는 이날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고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2명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후에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번 폭발 사건을 난폭운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발 사건이 발생한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나이아가라 국제공항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난민 밀어내기를 이유로 국경 검문소 한 곳만 남겨두고 전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AFP-통신 등은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운영 중인 국경 검문소 4곳 중 3곳을 오는 24일부터 추가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처로 핀란드와 러시아 양국을 오갈 수 있는 검문소는 최북단에 위치한 라야 요세피 한 곳만 남게 됩니다. 핀란드 오르포 총리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유럽연합의 내부 상황과 국경 보안에 영향을 미치고자 난민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영하권 기온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텐데요. 서울 등 중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말까지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내일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추위는 주말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고 휴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에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